네, 안녕하세요. 어, 앞에서 다 영어로 하셔가지고 저도 영어로 발표를 해야 되나 순간 당황을 했는데 오늘 35번째 공유 FC 모임에서 CRM 관련돼서 지식을 공유드릴 터치웍스의 나준채 이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공유 포럼 멤버분들이 거의 이제 마케팅 지금 현업에 종사하시거나 아니면 마케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다 이 모임에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타이틀 제목이 굉장히 좀 도전적이어가지고 고객을 모르면서 CR도 안 먹히는 마케팅을 한다고라는 이 제목이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 타이틀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한 달 반, 한 두 달 전에 이제 이 자리를 요청을 받아서 제가 CRM을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께 이 좋은 시간에, 이 저녁 시간에 다들 시간을 내셔서 오셨는데 그래도 뭔가를 전달을 해드리고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CRM 서적을 한 5권 정도를 제가 읽었습니다. 막 혼자서 공부하면서 막 공부하면서 자료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만드는데 딱 보니까 CRM 개론을 제가 막 작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반부는 CRM에 대한 뭐 정의라든지 뭐 효과 아니면 역사 뭐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후반부는 뭐 LTV라든지 R값 계산하는 거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릴 뻔 했는데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마케팅 전문가시고 저보다 훨씬 더 CRM에 대해서 지식도 많이 있으실 거고 경험들도 많이 있으실 거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공유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뭘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5년 정도를 오토 쪽에서 이제 프랜차이즈 이제 여러 본사들하고 미팅도 진행을 해보고 아니면 개인 매장들도 영업을 해보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CRM 관련돼서 좀 공유를 드리는 게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 이제 제목을 그래서 F&B 산업을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에 있어서의 CRM을 다양한 사례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을 공유를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앞에서 1시간에서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앞에 서가지고서 얘기를 드리는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3가지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가 제가 엔지니어로서 한 대학교부터 뭐 연구소까지 하면 한 10년 정도를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고 한 10년 정도를 엔지니어로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졸업 논문, 석사 때 졸업 논문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제가 전자공학에서도 디지털 이동통신 쪽을 더 전공을 했었었고 실제적으로 기지국하고 여기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더 저전력으로 에러 없이 잘 신호를 보낼까 뭐 이런 거를 연구를 했었었고요. 근데 지금 보면 제가 다 까먹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 석사 때 이제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서 KTF 이동통신사 연구소에 들어가서 이동통신사 연구소에서 실제적으로 제가 한 4년 반, 5년 정도 일을 했던 거는 지금은 다들 익숙해 하실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교통카드 이렇게 같이 쓰실 수 있는 기능들. 근데 제가 2G폰, 3G 폴더폰 시절 때 유심이라는, 그러니까 그때는 심이었습니다. 유심 쪽에다가 교통카드 기능을 집어넣는 거 이런 거를 연구 개발을 하면서 실제 여기 제가 기사를 좀 캡처를 했는데 KTF 세계 최초 WCDMA용 통합 스마트카드 상용화 개발했다라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유심 스마트카드 쪽을 이때 개발을 하면서 지금 같이 창업한 멤버들을 이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인연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터칭이라는 기술을 갖고 창업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저에 있어서의 중요한 이력이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저의 좀 다음 이력으로 엔터테인먼트 쪽에 이제 연예기획사 쪽에 좀 대표 생활을 한 4년 반, 5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니고 KTF 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기술 기반의 뭔가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꿈이 생겨가지고서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경영학을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을 마친 다음에 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좀 계기가 돼가지고서 이든나인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아무도 없으시군요. 제가 열심히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든나인이라고 지금은 이제 원빈 이나영 씨 소속돼 있으시고요. 제 있을 때는 송혜교 씨까지 해가지고서 원빈 이나영 송혜교와 함께 제가 그 엔터테인먼트 쪽에 연예기획사 쪽에 좀 비즈니스를 한 4년 정도, 4년 반 정도 경험을 했고요. 그때 이제 경험했던 게 원빈 씨랑은 좀 일본 쪽, 그다음에 혜교 씨, 송혜교 씨랑은 중국 쪽에 이제 한류 관련된 비즈니스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그 영화 같은 경우는 마더, 뭐 아저씨, 그다음에 송혜교 씨 오늘, 그다음에 그 이나영 씨 하울링까지 저랑 같이 진행을 했었었고요. 드라마는 배우들이 좀 드라마들을 많이 안 하셔가지고서 이때 딱 송혜교 씨 그들이 사는 세상만 제가 경험을 같이 하고 나오게 됐고 이런 그 컨텐츠를 가지고서 중국이나 일본 쪽에 이제 팬 이벤트라든지 상품을 제작해 가지고서 그 판매하고 팬들 대상으로 그런 기획이랑 이벤트 총괄을 진행을 해서 엔터테인먼트의 좀 경험을 가지게 됐었고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최근까지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터치웍스라는 스타트업을 2012년도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KTF 시절에 저랑 같이 그 스마트 카드 유심을 개발했었던 멤버 2명하고 같이 그 스마트 카드의 기술을 가지고서 그 멤버들은 그러니까 저는 아닌데 같이 창업한 멤버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가장 스마트 카드에 관련된 그 기술력이 최고인 멤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친구들과 같이 우리 이 스마트 카드 기술로 한번 창업을 해볼까 하다가 이제 터칭이라는 그 서비스를 개발을 하게 됐고, 그래서 터치웍스라는 회사를 2012년도에 그 저희가 창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4년 반, 5년 정도를 딱 2012년 9월에 저희가 창업을 했으니까 올해 이번 달이 딱 5년째 되는 달이고요. 2017년 9월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저희 터칭 도입 매장 수가 혹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사용하시는 뭐 매장도 있으시죠. 그래서 7,500개 매장을 이제 전국에 저희가 설치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으시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한 350여 개 브랜드, 여기서 프랜차이즈의 기준은 한 5개 이상이면 다 저희가 프랜차이즈로 넣고 있기 때문에 한 350여 개의 브랜드가 저희 터칭을 지금 사용해 주시고 계시고, 개인 매장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해 주시고 계시고요. 이용 고객 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총 누적 사용자는 750만 명인데 뭐 아시겠지만 저희는 앱을 가입을 안 하셔도 이용하실 수 있다 보니까 앱 가입자 수는 총 이용자 수 대비 한 160만 명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월간 저희가 유니크하게 그러니까 한 명을 2번 카운팅하는 게 아니라 100만 명 이상이 매달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로 지금 성장이 돼 있고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올라오는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진짜 100만 명의 저 유저들이 매달 사용하시는 건수들이 월 이용 건수가 250만이니까 한 명이 한 2.5회 정도 매달 사용해 주시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1시간 반 정도 여러분 앞에서 그 CRM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저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경험하고 이제 프랜차이즈 산업 쪽에서 이제 본사 쪽에서나 아니면은 매장 쪽에서 경험했던 거 기반으로 해서 CRM에 대해서 그냥 제가 경험한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사례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여기에 좀 특정 뭐 브랜드라든지 매장이 나오는데 좀 공식적인 그런 매장이나 뭐 브랜드에 대한 그 저희 회사의 의견은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오해들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CRM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 지식을 공유하면서 한 달 정도 제가 실제 경험했었던 4가지 사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말씀드려보는 게 이래서 CRM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환기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객 분석에서 CRM에서 좀 좋은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얼마 전에 국내에는 이제 피자나 뭐 치킨 같은 경우 굉장히 그 거의 국민 간식이죠. 그래서 그 거의 타겟 연령이 전체 연령, 뭐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뭐 남녀노소가 다 좋아하는 간식거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오신 분들이 중에서 아마 피자나 치킨 브랜드를 에서의 일하시거나 아니면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굉장히
마케팅 하시기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타겟 연령 자체가 스코프가 넓기 때문에 힘드실 건데, 얼마 전에 저희 아기가 저는 이제 2명의 초등학교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둘째 아이가 갑자기 학교를 갔다 오면서 굉장히 흥분되게 들어오면서 아빠 나 학교 끝나고 오는데 치킨 받았어, 치킨 먹었어 막 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게 조금 깨지긴 하는데 그 K 치킨사에서 딱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샘플을 갖다가 초등학교 앞에서 하굣길에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K치킨에, 그러니까 애기들이나 제가 좋아했던 게 순살 치킨을 거의 시켜 먹었습니다. 거의 브랜드 중에서 이 K치킨을 먹었는데, 여기 K치킨 안 계시죠? 네, 먹었는데 이날은 저희 애기가 딱 오더니만 아빠 나 K치킨 시켜주세요 하면서 순살 먹기 싫다고, 오늘 먹은 거 닭다리 먹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그 가족 내에서 다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겟 고객은 전체 연령이지만 아이들 키우는 가정에서는 결정권자는 그 치킨을 시킬 때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을 굉장히 타겟팅을 잘 해서 이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학교 앞에서 또 딱 타이밍 적절하게 하굣길에 그런 샘플들을 나눠줌으로써 굉장히 그 고객의 맞춤형 그 프로모션을 잘 진행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순살 그날 안 시키고 닭다리 시켜서 먹는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너무 맛있다고 앞으로 이것만 시켜달라고. 근데 저는 순살을 더 좋아하는데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으로도 그 닭다리만 시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케이스로서 제가 한번 경험한 거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케이스도 좀 비슷한 사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 이병헌 씨의 일본 쪽 에이전트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2009년 10년도쯤에 그 T 자동차, 그냥 일본 회사니까 실명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요타에서 라브4라는 이제 자동차를 만들면서 주요 타겟층이 한 40대에서 50대 가족들이 타는 패밀리카를 지향하면서 신차를 이제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차를 런칭하면서 이 도요타사의 마케팅 이제 총 담당하시는 분이 모델을 누구 쓸까 하시다가 이제 집에 딱 돌아가셨는데, 들어갔더니만 와이프분이 그 도요타 마케팅 최고 이제 그 결정권자의 와이프분이 집에서 이병헌 씨의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굉장히 감정을 이입해가지고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딱 보시면서 40대에서 50대의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배우라면 이 배우를 쓰자 해가지고서 이병헌 씨가 실제 그 일본 내에 도요타 광고 모델로서 발탁이 되셨습니다. 왜 그 발탁을 하셨냐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20대나 뭐 결혼 초창기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는 남자들이 정말 가부장적으로 굉장히 파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40대에서 50대에 넘어가면서는 그 집안에서의 파워는 남편이 아닌 엄마들로 이제 다 넘어가서 엄마들이 이제 실권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매하고 결정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엄마들이 40, 50대의 엄마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엄마들을 타겟으로 해서 광고 모델을 써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병헌 씨를 이렇게 광고 모델로 발탁하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 실제 이거는 그냥 사이드적인 얘기긴 한데, 이병헌 씨가 이 광고 모델을 진행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 달콤한 인생의 이병헌 씨의 이 포스터, 그리고 저 도쿄돔 이벤트 보시면은 뒤에 팬미팅이 저기 한 4만 7천 명 정도 들어가는 그 돔입니다. 도쿄돔이 4만 7천 명을 꽉 채운 이 사진을 두 사진을 보고서 헐리우드 그 관계자가 이 정도 배우면은 그 헐리우드에서도 충분히 먹히겠다 해가지고 이 두 그 사진으로서 헐리우드를 진출하시게 됐고, 헐리우드 배우로서 이렇게 그 탈바꿈되는 계기가 됐었던 게 도요타 자동차로부터 이렇게 흘러가게끔 돼서 사이드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고객을 알아도 고객 내에서 누가 이 상품에 대해서 결정하느냐도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팅 하실 때 굉장히 고객에 대한 그 타겟팅, CRM에 있어서의 중요한 포인트라서 좋은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좀 안 좋은 사례로서 제가 한 2가지 정도를 경험한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뭐 비 오는 날 굉장히 뭐 땡기시는 그 음식들이 있으시죠. 대표적으로 파전의 막걸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점심 같은 경우는 그 칼국수라든지 뭐 얼큰한 것 좀 국물 있는 거 많이 드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2, 3주 전인가 제 비 오는 날 그 칼국수 집에
그 조금 늦게 갔습니다. 한 12시 반 정도 갔더니 그 칼국수 오늘 재료 다 떨어졌다고 칼국수는 안 되고 딴 거를 이렇게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비 오는 날 칼국수가 먹고 싶어서 그 매장에 갔는데 재료가 다 떨어졌다고 12시 반 좀 넘었더니 칼국수가 안 된다고 딴 거를 먹으라고 하니까 저는 그 매장을 나와서 제가 진짜 먹고 싶어하는 칼국수를 먹으러 다른 매장을 가게끔 됐는데 실제적으로 고객 관리에 있어서 고객도 중요하지만 날씨도 하나의 이제 그 고객 관리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봤었고요. 이건 조금 고객 관리에 있어서 그 재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그 CRM이 그냥 마케팅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물류 시스템까지도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고객 관리에 엮으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사례로서 말씀드려봤고요. 또 하나 사례가 또 제가 이건 지난 주말에 있었던 건데 월남쌈 무한 리필이라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제 푸짐하게 있으면서 이런 고기들을 갖다가 무한대로 내주시는 식당이 있으셔가지고서 저희 집 근처에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 주말에 이제 가족들하고 굉장히 외식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이 매장에서 굉장히 그 피크 타임인데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분들을 세 분뿐이 안 쓰시더라고요. 주방 한 분, 뭐 서빙 한 분, 카운터 한 분, 뭐 이렇다 보니까 실제 저희는 무한 리필 된다라는 이 특징 때문에 이 매장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음식이 처음 그 오더한 다음에 나올 때까지 너무 이제 주방에서 뭐 주문도 밀려 있고 하시니까 30분 정도가 걸렸고 무한 리필을 딱 한 번 리필해 먹고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그 매장에 그날 오신 분들 자체가 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하시면서 막 이제 계산하실 때 이거 무한 리필인데 무한도 그 리필도 한 번뿐이 못 받고 서비스 엉망이다 하시면서 거의 뭐 5명 무한 리필이다 보니까 그 뷔페처럼 뭐 1인당 얼마씩 받으시는데 뭐 한 명씩 아니면 어린이들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해주실 수밖에 없이 됐고 저 같은 경우도 다시는 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 주말 피크 타임 날짜나 시간에도 고객 관리의 요소가 있는데 그 시간대는 그래도 좀 일하시는 분들을 몇 분 더 늘려가지고서 이런 서비스에 있어서는 그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그 오신 고객님들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드릴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방문했었던 이 매장에서는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CRM에 있어서 날짜랑 시간도 고객의 특성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요소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일단 앞에 좀 예제를 보여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적이라기보다는 또 흐름에 맞춰서 말씀드리면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브랜드 쪽에 본사라든지 아니면 실제 매장을 운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아요. 지금 오신 고객이 최근 언제 오셨었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이 고객이 자주 우리 매장에 오셨는지, 그다음에 가장 많이 찾아주신 단골에 대해서 뭐 상위 우리 매장에 방문한 고객들이 몇 프로, 상위 10%, 20% 정도가 얼마나 자주 오는지, 그리고 그 고객들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계신지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방문이 뭐 2, 3개월까지는 상위 한 10%, 20% 안에 드셨던 고객님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안 오셨는데 왜 안 오시는지 이 고객들한테 연락을 해보고 싶은데 그런 고객들한테 뭐 메시지나 쿠폰이라든지 왜 안 오시는지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또 있으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셔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고 아마 이제 방송도 나갈 테니까 방송도 보실 텐데 고객 관점에서 보시면 기존에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들을 고객들한테 원하셨었어요. 보시면 뭐 몇 살인지, 뭐 이름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메일이 뭔지, 뭐 회사가 어딘지, 학력을 왜 여쭤보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면은 막 고객 그 카드에 어디 뭐 학력이 대졸인지, 뭐 고졸인지 이런 것도 적는 난도 있었었고, 이거는 좀 나가긴 했는데 종교나 뭐 소득 수준, 정치 성향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고객에 대한 그 정보기 때문에 고객 정보를 굉장히 알고 싶어 하시는 그런 홈페이지 아마 사이트나 뭐 이런 데 보시면은 뭐 옵션으로 해가지고서 이런 정보들까지도 요청하시는 그 데이터로서 제공을 받으시는 그런 홈페이지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왜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지를 CRM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이거는 좀 공부를 하다가 아까워가지고 집어넣긴 했는데 CRM은 결국 그 고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고객한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드림으로써 우리 매장에 우리 브랜드의 그 고객 가치를 극대화해서 수익을 결국은 많이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하나의 경영 기법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얼마나 자주 오시는지 이런 거를 알고 싶어 하시는 그 이유는 결국 고객을 알아야지 수익까지 연결시켜서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CRM이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면은 저희 G 브랜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저희 서비스, 그러니까 저희 터칭이라는 고객 CRM 서비스를 도입하시기 전에는 이런 조이 스탬프로 해가지고서 통합으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0개 이제 어느 지점에서든 도장을 찍으면은 그냥 어느 지점에서든 음료 한 잔을 교환해드리는 이런 조이 스탬프 시스템을 쓰셨었고, 저희랑 처음에 미팅을 하시고 이제 도입하시기 때 말씀 주셨던 게 우리의 주요 고객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여성 고객이기 때문에 이 여성 고객이 좋아하는 브랜드인 스무디 킹에 대해서만 좀 저희한테 이제 익스클루시브를 걸어달라. 어느 정도 이제 만약에 터칭이라는 CRM을 도입을 이쪽에서 원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기간 이후에, 그러니까 G 브랜드가 도입된 어느 정도 이후에 좀 도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쪽에 요청을 하셨었고, 그다음에 주요 메뉴는 이 10대와 20대 여성 고객이 좋아하는 밀크티를 주요 메뉴로서 사용을 미셨다라고 보시는데, 저희가 딱 도입을 하고서 아마 G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달 반, 2달 만에 거의 50만 고객 돌파를 했었고요. 그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딱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추정하셨던, 그러니까 종이 스탬프로 회수되는 걸로, 아니면 그냥 눈찜작으로 보고서 우리 고객은 10대에서 20대 여성이 많다라는 거를 브랜드 이제 마케팅 담당자라든지 본사에서 파악하셨던 고객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성이 주요 고객이라는 거를 분석을 할 수 있었었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경쟁 브랜드도 바뀌게 됐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성이 좋아하는 브랜드는 스무디킹보다는 스타벅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경쟁 브랜드도 스타벅스로 바뀌게 됐고, 그리고 20, 30대 초반의 여성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밀크티 외에도 차이라테 등 다양한 이제 고객 맞춤형 신메뉴들을 내놓으시게 된 그 상황이 있었고, 그때 보시면 막 매장 앞에 줄 굉장히 많이 서 있으신데 거의 G 음료의 바로 옆에 스타벅스 매장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도 저 시간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셨었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조금 깨져서 그런데 날짜가 동일합니다. 2015년도 7월 18일까지 14일에서 아마 18일까지 진행을 했었고, 동일한 날짜에 똑같이 터칭 30만 회원 돌파 기념으로 우리도 해피아워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서 쿠폰을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저희가 효과를 봤던 게 뚜렷한 매출 상승 효과가, 이건 G 브랜드 G 음료 쪽에서 실제 말씀해 주셨던 게 매장당 일평균 150%가 상승을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고요. 그만큼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객에 대해서 그냥 눈찜작으로 우리는 10대에서 20대 고객이 많아 라고 파악하셨던 게 아니라 CRM 도입을 통해서 고객들에 대한 그 타겟 고객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셨고, 그 고객에 맞춰서 이벤트를 진행하시다 보니까 매출까지 이어지는 그 효과를 보셨던 사례라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렇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그 정확한 인풋이 있어야지 마케팅적으로도 매출적으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CRM, 이거는 제가 CRM 공부를 하면서 좀 아까워서 계속 넣어놓은 건데, CRM에 대한 구성 요소들을 보시면은 실제 고객도 CRM의 하나의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 채널, 거의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 위주로 많이들 운영을 하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포스라든지 콜센터 홈페이지, DM 발송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고객들하고 접점 채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고객 채널을 통해서 프론트 오피스라고 해가지고 서비스, 우리 매장에서 실제 피자를, 치킨을 고객들한테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마케팅을
그 고객 채널을 통해서 또 진행을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세일즈를 영업도 하나의 그 고객 채널을 통해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서비스와 마케팅과 세일즈에서 모여진 고객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 오는 날 물류를 좀 더 내일은 비가 오기 때문에 칼국수에 대한 재료를 좀 더 많이 모아주세요라는 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이제 분석을 해서 이렇게 뒷단에 우리 브랜드에서 매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유통이나 주문 체계까지 연결을 시켜서 이 모든 게 하나의 통합된 사이클로 돌아가야지만이 진정한 이제 CRM으로서 작동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원 사이클로 다 돌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력들과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시간과 또 돈이 들다 보니까 저희 F&B 우리 국내의 그 프랜차이즈 시장 그 마켓 쪽에는 본사 쪽에는 이거를 다 그 한 번에 도입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는 그냥 시스템적으로 보여드린 거고 그 우리 매장에서 그 어떻게 그런 고객들에 대한 CRM 데이터를 모으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장과 인터넷과 뭐 앱이라든지 고객센터를 통해서 고객들은 그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접점을 가지시게 돼 있고 이 접점에서 실제적으로 고객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시는 게 또 중요하시고요. 고객 데이터라는 거는 연령, 생일, 성별, 뭐 앞서 보여드렸듯이 고객을 확인할 수 있는 이 고객이 어느 고객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런 고객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더 그 디테일하고 정확한 그 고객 CRM을 돌릴 수 있는데 근데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면은 실제 이 고객 확보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고객들한테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뭐 쿠폰을 보내주신다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그런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채널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이 고객들이 쿠폰을 받고 메시지를 받고 다시 우리 매장에 그 방문을 하게 된다면 결국 매출로 중가로서 CRM이 한 턴으로서 이렇게 돌 수 있기 때문에 좀 앞서 보여드렸던 시스템보다는 좀 간단하게 우리 프랜차이즈 시장 쪽에 국내 프랜차이즈 쪽에 이런 프로세스로 좀 제안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드렸고요.